안녕하세요. 책 읽는 달밤입니다. 오늘의 책은 황원행입니다. 황원행은 1929년 6월부터 10월까지 131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수록된 연작 소설입니다. 동아일보의 기획으로 최독견, 김팔봉, 염상섭, 현진건, 이익상 등 당대의 대표적 작가 5인이 돌아가면서 창작을 한 연작 소설입니다. 내용: 시국 표방 설교 강도의 출연으로 서울이 술렁거리고 홍면후 형사과장이 사건 수사를 총지휘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국 표방 설교 강도란 부잣집이나 세상 사람들이 알만한 집에 불쑥 나타나서는 시국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돈을 요구하면 집 주인들이 홀린 듯이 돈을 내놓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물리적 위협이 없었는데도 어떤 부호는 돈을 내준 후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비로소 정신을 차린 후 경찰에 신고할 정도였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시국 표방 설교 강도는 빈민촌에 돈봉투를 돌리기도 했는데 그야말로 홍길동이자 로빈훗이었다고 합니다. 시국 표방 설교 강도의 출연으로 서울이 술렁거리고 홍면후 형사과장이 사건 수사를 총지휘한다. 카페 백마정 종업원 이해라는 설교 강도인 이철우의 정체를 모르고 사랑을 고백하나 거절당한다. 그런 철우에게 홍한경이 청혼하고 그 만남을 목격한 애라는 철우에게 복수를 다짐한다. 한경이 춘천으로 떠난 동안 애라는 철우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다.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애라는 철우의 정체를 눈치채지만 사랑 때문에 고발하지 못한다. 끝까지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철우에게 원망을 느낀 애라는 면후를 돕기로 한다. 그러나 곧 마음을 고쳐먹고 철우를 만주로 빼돌려 함께 살 계획을 한다. 홍면후는 철호, 한경, 에라의 관계를 파헤치려 하나 결국 수면제를 먹고 그를 놓친다. 철호는 한경과 피신하고 에라는 둘의 관계를 질투하지만 결국 죄를 뒤집어쓰고 체포당한다. 오늘 읽는 부분은 131회의 연재 중 그 일부입니다. 황원행 폭풍 후 지난 뒤 1. 에라와 면우는 한경의 방을 샅샅이 뒤졌으나 겨우 단서로 얻은 것은 본연의 알지 못할 집 번지에 지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에라는 신대륙을 발견한 탐험가처럼 기뻐하였다. 그의 생각은 두 남녀가 꼭 거기서 사랑의 꿈을 꾸는 중이라고 믿은 까닭이다. 면우의 표정은 이와 반대로 냉정하였다. 첫째, 압록강 건너간 범인을 체포하는 것이 용이한 일도 아니요. 더군다나 봉천까지 갔다면 사면이 뺑소니 칠 길뿐이다. 조선 안에서 그렇게 영리하고 민첩하게 활약하던 철우를 만주 벌판에 내놓고 잡으려면 약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조선 안에서 알만한 처소에 가서 묵을 리도 만무하고 더구나 영사관 근처에서 두리번거리고 날 잡아가소 할 바보가 아닌 것을 그는 잘 안다. 모호한 주소 발견으로 기뻐할 면후는 아니었었다. 에라, 그들이 거기에 있을 듯 싶은가? 면후는 대머리를 한번 쓰다듬으며 묻는다. 내 생각에는 꼭 있을 것 같은데요. 에라는 복수에 타오르는 눈으로 면후의 맘을 비추어 보려는 것 같이
천천히 보며 대답한다. 글쎄, 의문이야. 어디 수배를 해보지. 면우의 대답은 선선치 못하였다. 이러하면서도 그는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하였다. 형사들을 급히 파견하여 볼까? 영사관에다 의뢰하여 체포를 할까? 이 두 가지가 면우의 머릿속을 채웠다. 한참 묵묵히 앉아서 생각하는 동안에 그의 생각은 다시 돌았다. 에라는 그의 표정을 보고 좀 불쾌한 생각이 났다. 저 대머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니 그의 유쾌하고 불유쾌한 것이 자기의 감정에 아무것도 충동을 일으킬 것이 없다만 그래도 그가 이런 경우에 쌀쌀한 표정을 보이는 것은 필연코 무슨 곡절이 있는 것이라 의심하매 그의 자존심은 그런 표정 보기를 허락지 않았다. 에라는 벌떡 일어났다. 이제 그만 돌아가지요. 이 위에 더 얹을 것도 없을 터이니. 면우도 따라 일어났다. 나는 경찰부로 갈 터이요. 그러면 먼저 가시구려. 이것은 길을 여기서부터 갈라가자는 말이었다. 에라는 알아차렸다. 그러면 천천히 오셔요. 저 먼저 갈 터이니. 에라는 이렇게 말을 던지고 면우의 집을 나섰다. 에라가 나간 뒤에 흔들어 놓은 방안을 우두커니 살펴보고 있는 홍면후의 머릿속도 방안이나 지지 않게 산란하였다. 철우와 한경이가 봉천 그 번지로 갔다 하여도 지금까지 철우가 그곳에 있을 리도 만무하고 한경이만이 남아있을 것은 분명한 일이다. 섣불리 형사들을 보내고 영사관에 의뢰해서 체포에 착수하였다가 정말 범인은 못 붙들고 애꿎은 한경이만 걸리면 이게 무슨 모양이냐. 불쌍한 누이 동생 하나를 위하여 지금까지 하여온 멍텅구리가 한 번 더 되어볼까? 그러나 이것도 지금 면우의 형편으로는 못할 일이었다. 에라가 미워하는 것은 철우보다도 한경이다. 한경이가 잡힐까 무서워하여 이 사건을 흐지부지한 것을 만일 에라가 알게 되면 고 암상스러운 솜씨에 무슨 짓을 하여서라도 우리 남매의 얼굴에 똥짓을 하는지도 알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경이가 철우와 부동하여 자기를 농락하고 필경에는 배반하고 도망하던 그때의 분노 그대로 하면 만일 한경이가 곁에 있었던들 얼굴 바닥이라도 핥히었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내고 불같이 처받치던 분의 불길이 그 세력을 얼마만큼 알고 보니 골육의 사랑이란 것이 그 틈을 타서 다시 우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떤 종자인지도 모르는 딴 남인 에라를 앞세우고 골육의 방에 침입해서 저와 같이 방안을 수라장을 만들어 놓은 자기가 우스운 생각이 났다. 그러나 그는 이것은 공공한 사건을 위하여 한 일이다 하고 눈을 감고 속으로 가만히 부르짖었다. 폭풍 후 지난 뒤 2. 에라는 굴속처럼 음침한 면우의 표정이 보기 싫어서 급히 그 집을 나섰다. 나서면서 한참 동안은 발을 멈추고 생각하다가 그 집 앞으로 지내는 인력거를 돌려 타고 백마정으로 향하였다. 유치장 구경을 한 뒤로는 이번이 첫 출근이었다. 카페 안에는 별로 변변한 모양이 없다. 역시 붉은 술, 푸른 술이 진열장에 늘어놓였고 대리석 테이블이 번듯이 누워있다. 낮이 조금 지나서 명랑한 햇빛이 물들인 유리창으로 스며들어와서 아른거리고 있다. 손님은 하나도 없고 여러 동무들만
한편 테이블을 중심 삼아 콧노래를 부르고 앉았다. 한편 벽 채경에 문 열고 들어서는 에라의 그림자를 발견한 그들은 벌떡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아이 참, 이게 웬일이야. 어제도 안 오고. 그 일이 어떻게 되었어요? 어제 홍 과장한테 전화로 물었더니 모른다고 하겠지요. 지금은 막 아이짱 이야기를 하는 중이랍니다. 어쨌든 무사한 것이 제일 좋구먼. 여러 동무들은 이와 같이 인사를 한다. 너무 걱정들을 하게 해서 퍽 미안합니다. 운수가 불길하면 다 그러합니다. 대수롭지 못한 일에 그만 유치장 구경까지 하였지요. 에라는 될 수 있는 대로 평온한 얼굴을 지어가지고 대답하였다. 신색이 좀 틀렸군요. 그렇게 보니까 그런 거지요. 편히 이틀이나 쉬었는걸요. 이와 같은 인사를 뒤에다 남기고 에라는 2층으로 올라갔다. 철호와 고순일이가 만났던 광경, 또 철호, 한경이, 면후, 자기가 모여서 음모하던 광경, 모든 평일의 일이 눈앞에 현현히 떠올랐다. 결국 제 깨에 제가 넘어가고 말 것을 서로 속여 먹느라고 애쓰던 것이 우습기도 하였다. 아이고 보기 싫어. 그는 두 손으로 눈을 가리다시피 하고 발길을 돌이켰다.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말 좀 하오. 2층에서 내려오는 에라에게 눈짓을 하며 가까이 오는 이는 란짱이었다. 에라는 발을 멈추고 다만 바라보는 눈으로 말을 대신하였다. 이리 좀 와요. 란짱은 또 눈으로 군호를 한다. 에라는 란짱을 따라 보기도 싫던 2층으로 다시 올라갔다. 한편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란짱은 아래층에다 주의하는 시선을 던지며 아이짱, 그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고 에라의 얼굴에서 무엇을 발견하려는 것 같이 찬찬히 바라본다. 무엇이 말이에요? 에라는 란짱의 묻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사실을 말하기가 거북하였다. 웬일인지 오늘 아침에 또 이상스러운 사람이 왔었어요. 이상스러운 사람이라니? 에라는 깜짝 놀랐다. 그의 심경이 2, 3일 동안에 바늘 끝같이 날카로워진 까닭이다. 이상스러운 사람이라면 유우츠야와 같은 사람으로 알겠지만 그이는 아니에요. 유우츠야와 이상한 남자는 카페에서 평일부터 철호에 대하여 공통으로 쓰는 별명이었다. 이상한 사람이라 하매 에라가 놀라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유우츠야는 도무지 보이지도 않고 어떤 말쑥한 양복쟁이가 이틀 동안이나 연애 와서 아이짱 이야기를 자꾸 묻겠지요. 출생이 어디며 지금까지 무엇하고 지냈으며 어떠한 남자와 친근히 지내며 지금 집은 어디며 이세에 안 나오는 것은 어떤 이유이며 그리고 나중에는 홍면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고 묻겠죠. 나보고뿐 아니라 여러 일본 계집애 보고도 딱지를 떼고 덤벼서 모조리 물어보겠죠. 아주 기분이 와루이에서 죽을 뻔했지요. 와루이란 나쁘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기분이 나빠서 죽을 뻔했지요. 란짱은 한숨에 말을 내놓고는 숨이 가빴다. 에라는 괴상한 생각이 났으나 그 자리에 황망이 굴 것은 아니었다. 다시 냉정을 회복한 뒤에 그래서 무어라 대답했소? 하고 물었다. 폭풍이 지난 뒤 3.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하고 란짱은 아래층을 또 심하게 내려다본다. 그럴 것도 없는 것을 괜히 그러셨군요. 아는 대로 말을 해주지 그랬어요. 에라가 이렇게 말은 하였으나 그 눈에는
나의 내력을 아는 사람이 누구란 말이냐 하는 안심하는 표정이 나타났다. 아이짱의 내력을 내가 안다기로 천만부지 모르는 사람에게 일없이 꼬아바칠 거야 무엇이란 말이오. 나를 그런 바보로만 하시는구려. 란짱은 동무의 내력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큰 신이나 지켰다는 것 같이 호기 있게 말한다. 그 사람도 꽤 심심한 모양이구려. 남의 여자의 내력만 조사하고 다니니 이상한 일도 참으로 많지. 에라가 지금까지 자기의 내력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고 말한 적은 없었다. 항용 찻잔이나 먹으러 들어온 손님들은 의뢰이 무슨 호구조사나 하려는 것 같이 나이 얼마나 되었느냐, 가족이 몇이냐, 본집이 어디냐 하고 성가스럽게 물었다. 이러할 때마다 에라는 어디 한번 알아내보구려. 틀리면 내가 말하지요. 하고 웃음으로 말끝을 흘려버리는 것이 그의 버릇이었다. 백마정의 란짱의 존재는 역시 한 의문으로 있는 곳에 큰 값이 있었던 것이다. 손님들도 대개는 그의 내력은 결탄코 알지 못할 것으로 탕쳐버렸었다. 다른 사나이가 자기 내력을 묻는다는 것이 평일 같으면 예사로 여겨 한 귀로 흘러버리고 말 것이나 남이 할까 두려워할 사건으로 유치장 구경까지 한 이후의 일이라 마음이 얼마만큼 캥겨서 묻는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 것을 물었던 것이다. 대체 어떠한 일입니까? 그래도 대강 짐작은 있었을 터이지요. 아마 신문기자인가 봐요. 말 걸치는 보법이 그럴듯하더군요. 알고는 대답 아니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로 슬쩍슬쩍 말을 걸치더군요. 이것은 무심코 내놓은 말이지만 홍면후와 철우의 관계를 대강은 어느 정도까지 말하였다는 의미로 에라에게 들렸다. 유 계집아이가 제 말로는 하나도 대주지 않았다고 장담은 하였지만 실상은 이 말 저 말 듣는데 넘어가서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리진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났다. 아마 홍과장 이야기는 하였지요. 나에게는 상관없는 이니까. 그리고 철우씨 이야기도 부지런히 다닌다는 말만은 하였죠. 란짱의 얼굴에는 이런 말도 괜히 했나 보다 하는 빛이 보인다. 말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철우씨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까? 거저 어떠한 남자가 다니더냐고만 묻지 철원이 무엇이니 하는 말은 아니 묻더군요. 에라는 철우의 이야기를 부질없이 내놓았다고 후회하였다. 웬일인가요? 자꾸 와서 그렇게 물으니 갑갑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물었더니 이 카페는 조선 천지를 한번 떠들썩하게 이름을 울릴 것이라고 웃으면서 말을 합디다. 웬 까닭인지 몰라요? 란짱의 눈에 호기심이 흘렀다. 두고 봐야 알지요. 에라는 사건이 거저 비밀리에서 흐지부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의 생각에는 이 일이 신문지상에 떠들리어 천하의 시청이 자기에게로 모이는 것도 매우 흥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차라리 그 신문기자를 자기가 스스로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이때에 아래서 란짱을 부르는 소리가 났다. 란짱은 아래로 내려가더니 다시 바삐 올라와서 그 이상한 양복쟁이가 또 왔군요 하고 가쁜 숨을 쉰다. 폭풍 후 지난 뒤 4. 부지런히 출근하는구려. 그것도 제멋이니 내버려 두구려. 에라의 태도는 란짱과는 정반대로 매우 침착해 보였다. 저 양복쟁이가 만일 만나보자 하면 무엇라 대답할까요? 없다고 할까요? 란짱이 2층으로 뛰어올라온 의미를 알았다. 란짱조차 자기에게 큰 죄나 비밀이 있는 것처럼 황망히 굴고
쉬쉬하는 것이 비록 자기를 위해 하는 일이지만은 에라에게는 도리어 불쾌한 생각을 일으켰다. 없다는? 왜 없다고 해요? 있다고 하구려. 에라의 말끝이 송곳같이 뾰족하였다. 그러면 있다고 하지. 란짱은 조금 무람한 듯이 얼굴빛이 붉어지며 아래로 다시 내려갔다. 연일 찾아와서 괴롭게 굴던 신문기자 비슷한 사람이 또 왔다는 란짱의 보고를 듣고도 에라는 눈도 깜빡하지 않은 것 같이 외면으로는 보였으나 실상인즉 그의 가슴 고동은 얼마만큼 높았다. 신문기자가 이번 사건을 알게 되었단 것은 에라에게는 짐작하기 괴상한 일이었다. 이번에 직접으로 책임을 가지고 참여한 이외 사람이 이것을 벌써 알게 된 것은 웬일일까? 에라는 의심이 바짝 생겼다. 홍면후가 벌써 알리 만무하다. 책임상 그런 말을 함부로 내놓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쯤은 넉넉히 짐작할 위인이다. 그러면 고순일이가 발설을 하였을까? 그가 사건의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현재 유치장에서 썩고 있지 않으냐. 말할 기회가 없다. 그러면 에라 자신이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었던가? 그런 기억이 없다. 이 사건이 세상에 퍼진 것은 필연코 까닭이 붙은 일이다. 애초부터 이번 사건을 계획적으로 만들어서 면후와 자기의 관계를 이 세상에 폭로시키려 함이던가. 여러 가지로 에라는 생각하여 보았지만 여러 가지가 다 악의에 들어맞지 않았다. 내가 미리 내려가서 신문기자란 이의 눈치를 좀 떠볼걸. 에라는 혼자 중얼거리고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는 다시 주저앉았다. 흥분한 이때에 쓸데없이 이 말 저 말 짓거리다가 말에 발목이나 붙들리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이때에 2층으로 올라오는 구두 소리가 들리더니 청년 신사의 머리가 층층대 난간 사이로 나타났다. 에라는 본체만체하고 발끝을 가벼이 굴려가며 가늘게 입속 노래를 하였다. 양복 신사의 뒤에는 란짱이 따랐다. 그들은 바로 에라의 곁 테이블에 걸터 앉는다. 에라는 직업상으로 숙이는 머리는 이 남자에게도 안이 숙일 수 없었다. 란짱, 이이가 아이짱이지? 양복 신사는 서슴지 않고 란짱더러 묻는다. 네, 그렇습니다. 에라는 란짱이 대답을 하기도 전에 앞질러 말을 걸쳤다. 뭐 하려고 여러 번 왔다가 못 배웠지요. 하고 신사는 권련을 슥 내었다. 란짱은 기다렸다는 것 같이 성냥을 그어댔다. 저 같은 사람을 보러 오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에라는 몸을 의자로 던지고 말은 신사에게로 던졌다. 신사의 얼굴에는 이것 참 듣던 말과 같구나 하는 표정이 나타난다. 란짱을 지켜 음식을 주문한 뒤에 그는 에라의 곁으로 자리를 가까이 옮기며 말을 붙인다. 당신의 성화는 벌써부터 잘 들었습니다만 배웁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카페 백마정에서 웨이트리스 노릇한 뒤로 이렇게 공손하게 말 걸치는 손님을 본 적이 에라로서는 몇 번 안 되는 일이었다. 아무리 처음 보는 이라도 대개는 반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허세요. 심하면 헤라를 붙이었다. 이렇게 말을 공손하게 쓴 사람은 철호요. 그 다음은 이 신사였다. 에라는 점차 흥미를 느끼었다. 폭풍 후 지난 뒤 란짱이 올라왔다. 란짱, 미안하지만 조용히 할 이야기가 좀 있으니 하고 신사는 란짱이 자리를 비켜주었으면 좋을 의사를 보인다. 천만의 재미를 해서 안 되었군요.
란짱은 조금 무렴한 듯 얼굴이 붉어가지고 아래로 내려가려 한다. 란짱이 대체 못할 말이 무엇인가요? 란짱, 그대로 이리 와요. 하고 에라는 내려가는 란짱을 짐짓 불렀다. 그러나 란짱은 대답도 없이 나가버린다. 에라씨, 부르는 소리가 매우 정중하다. 에라는 깜짝 놀라 시선을 신사의 얼굴에다 던졌다. 이런 말씀을 물으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홍면우의 끈아풀이란 소문이 굉장하니 참말입니까? 이글버글한 목소리 가운데에 조금 야유가 섞이었다. 에라의 얼굴은 벼랑간 휘푸르러졌다. 그리고 눈동자는 눈 한가운데에 박힌 그대로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 눈썹은 꼿꼿하고 그 주위는 불붙은 것 같이 붉어졌다. 그리고 안면 근육은 만경이 된 것처럼 조금씩 실룩거린다. 두 입술은 코 밑에다 한일자를 그렸다. 이렇게 변한 에라의 얼굴을 슬쩍 바라본 신사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오른다. 휘푸르든 에라의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더니 지금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해보셔요. 하고 신사의 얼굴을 최면술 거는 사람같이 노려본다. 다시 해야 그 말이지요. 당신이 형사가장의 끈아풀이라고요. 신사는 에라의 매서운 표정에 조금도 반응된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에라의 얼굴은 다시 휘푸르러졌다. 이번에는 두 손도 부르르 떨렸다. 그렇게 노하실 것은 도무지 없지요. 여자는 교재가 넓으면 들을 말, 못 들을 말, 별별 애매한 말도 듣는 법이니까. 그런 것이 사실이 아니면 그만이겠죠. 대체 그런 말을 제게 물을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에게 너무 실례가 아닌가요? 에라는 떨리는 입술로 겨우 움직였다. 권리? 말을 할 자유쯤이야 누구에게든지 있겠죠. 내 자유로 물어본 것이지 무슨 권리가 있대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사는 자기 손수 수를 따르며 눈을 아래로 뜨고 평온하게 말한다. 물어볼 말도 분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모욕을 해도 정도가 있어야 하지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을 나는 우리 동지로 생각해서 물은 말이지 그럴 리가 있나요? 천천히 내 말을 좀 들어보시구려. 그렇게 노하지 말고요. 매우 추근추근하다. 다 듣기 싫어요. 동지? 그러면 당신이 끈아풀이란 말이요? 나는 끈아풀이 아니니까 당신의 동지가 못 된단 말이에요. 에라의 말소리는 날카로웠다. 분나는 그대로 하면 테이블을 박차고 신사의 하이칼라 머리를 잡아 흔들고 싶었던 것이다. 신사는 입으로는 술을 넣고 귀로는 에라의 말을 넣더니 큰일을 하실 분이 그렇게 성미가 조급해서 어떻게 합니까? 잠깐 참으시고 이야기나 합시다. 어디까지든지 에라를 농락하려는 태도이다. 에라는 얼굴이 한참 동안 푸르락 누르락 하더니 그는 무엇을 생각하였는지 얼굴에 제 빛이 돌며 자리에 다시 걸터 앉는다. 폭풍 후 지난 뒤 6. 에라가 다시 의자에 몸을 던지자 신사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킨다. 그리고 모자를 머리에 얹고 호주머니에서 구겨진 돈 1원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놓는다. 에라는 웬일인지 몰라 잠깐 두리번거렸다. 사람을 죄인 치조하는 것 같이 처음에는 닥달하던 그가 벼랑간 이렇게 일어날 줄은 짐작지 못한 일이다. 그의 에라더러 노하지 말고 실컷 이야기나 하여보자고 한 앙큼한 말이 그 꼬리를 에라의 귓바퀴에 아직도 서려 있는 것은 결국 말 듣는 상대자를 일부러 놀려보고
모욕해보려는 행동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에라의 얼굴은 다시 붉었다. 아무 말 없이 녹이 띈 시선에다 모멸을 섞어 신사의 정면을 쏘았다. 신사는 태연한 태도로 너무 여러 말을 물어서 미안하게 되었소 하고 아래로 내려가려 한다. 저 보셔요. 하실 말씀이 있다 하시더니 웬일이에요? 앉았던 의자를 뒤로 밀어치우고 테이블 앞에 꼿꼿이 서 있는 에라는 석고 소상 같다. 간단한 말이지만 그 여운은 서리가 쳐 있는 것 같이 싸늘하게 들린다. 그렇게 간단히 할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담 기회에 충분히 합시다. 신사는 아래로 향하는 발을 잠깐 멈추고 말없이 층층대를 총총 내려간다. 에라는 도깨비에게 홀린 사람처럼 우두커니 서서 바라볼 뿐이다. 에라가 지금까지 여러 싱거운 남자를 겪어보았지만 이렇게 싱거운 사람을 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싱거운 일의 새 기록이었다. 나가려는 녀석의 뒤통수를 잡아 끌어올려다가 어째서 다른 여자의 근본을 탐문하고 다니며 어떠한 이유로 홍면후에 끈아풀이라 하는지 그 이유를 물어볼까 하다가 그대로 두고 보았다. 도리어 이 편에서 무슨 마음에 끌리는 일이나 있어서 그러하는 것인가 하는 약점을 그에게 보이기가 싫었다. 그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은 까닭이다. 에라는 다만 코웃음으로 그를 전송할 뿐이었다. 에라는 신사를 보낸 뒤에 아무리 생각하여도 그의 정체를 알 수가 없었다. 신문기자? 그럴듯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었다. 신문기자라면 좀 더 다정히 굴면서 말을 들을 것이요. 이와 같이 여자의 속을 확 뒤집어서 모욕을 느끼도록 해놓고 슬쩍 갈리는 만무한 일이다. 그러나 눈치 빠르게 노는 것이며 사람의 다름다름이 신문사 같은 데서 많이 단련한 사람이 아니고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을 생각하면 신문기자의 느낌도 없지는 않았다. 그러면 그도 역시 경찰서나 헌병대의 끈아풀일까? 만일 그러하다면 끈아풀로는 제법 때가 벗은 끈아풀이었다. 홍면후와 감정이 있는 끈아풀, 그렇지 않으면 철호의 동지? 여러 가지로 의심하기를 마지 않았다. 에라는 이와 같이 한참 생각하는 동안에 며칠 동안 곤비한 까닭이었던지 현기증이 났다. 앞에 있는 화분, 포스터, 담배 재떨이 모든 것이 엷은 볕을 통하여 보는 것 같이 희미하여 보였다. 그는 눈을 감았으나 역시 모든 광경이 활동사진 필름처럼 그의 눈앞에 아롱거린다. 에라는 머리를 조금 흔들어 정신을 차렸으나 머리만이 새로이 아플 뿐이다. 암만 해도 괴상한 일이었다. 이러한 경우에 의논할 만한 곳은 역시 홍면후였었다. 홍면후의 끈아풀이라 하니 홍면후가 유치장이나 감옥으로 안이 가는 이상 자기가 다시 그런 곳으로 들어갈 리 없겠지만 사람의 일을 누군가 알 수 있으랴. 불안을 아니 느낄 수 없다. 그는 넋을 잃은 사람처럼 가만히 앉았다가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전화통을 붙들었다. 폭풍 후 지난 뒤 7. 에라는 전화로 홍면후를 불러냈다. 조금만 조용하면 괴상한 양복쟁이가 와서 자기들의 비밀을 알려고 애쓰던 것과 또 근본 사건의 비밀한 내용을 대강 짐작하고 있는 것을 대강이라도 말하고 싶었으나 여러 동무가 전화에 매우 주의를 하는 모양 같아서 하는 수 없이 그저 급한 사건이 생겼으니 속히 만나보았으면 좋겠다는 뜻만을 말하였다. 이 전화를 받은 홍면후는 반갑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실책이 세상의 탈로가 되었나 하는 두려운 생각이 번쩍 났다. 무슨 일이든지
소위 예감과 직각을 미신에 가깝다 할 만큼 숭상하며 내려온 홍면으로서 에라의 전화를 받고 이건 벌써 틀렸구나 하는 생각이 선뜻 일어날 때에 그는 벌써 마음으로는 자기의 일이 끝장날 것을 예감하였던 것이다. 전화로는 말씀을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에라는 면후의 의견을 물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곧 딴 장소를 정하고 그곳에서 만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에라의 집으로 바로 갈 터이니 잠깐 기다리라고 서둘러 대는 것이 면으로도 단단히 캥기는 모양이 분명하였다. 에라는 홍면우와 먼남동 자기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다. 지금까지 에라가 홍면우에게 먼저 전화 거는 것을 본 기억이 없는 백마정 동무들도 이상한 생각이 나는지 귀를 기울여가며 슬슬 에라의 동정을 살피다가 에라가 수화기에서 손을 떼고 돌아설 때에 서로 눈을 주며 입을 삐죽거리는 모양이다. 왜 그이가 그대로 가우? 란짱은 양복신사가 얘기한 시간보다 빨리 나간 것이 큰 괴상한 일이나 같이 눈을 이상하게 뜨고 묻는다. 에라는 묻는 말에 별로 대답도 하지 않고 2층으로 올라왔다. 여러 사람에게 이상한 시선의 세례를 받는 것이 자기의 자존심을 짓밟힌 듯하게 생각한 까닭이다. 그는 의자에 앉아서 잠깐 발을 굴러가며 콧노래를 부르다가 그대로 벌떡 일어나서 아래로 내려갔다. 어쩐지 에라는 물에 기름 도는 듯한 자기가 이 카페도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온 것을 알았다. 이번 사건이 무사히 타협이 되든지 그렇지 않고 세상에 떠들리게 되어 얼굴을 들고 지낼 수 없게 되든지 여하간에 카페의 여급 생활도 그만두자. 이 카페 생활을 그만둔다면 장래의 생활을 어이할까? 카페에 와서 이러한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굶어 죽을 리는 없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고육 노릇하더라도 밥이야 얻어먹겠지만 사람은 밥만 먹자고 사는 것은 물론 아니다. 밥밖에 다른 의미 있는 일을 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밥만 먹는 것이 사람의 제일 큰 욕망이라면 감옥에 들어가서 콩밥을 얻어먹고 살 수도 있는 것이요. 정조를 팔아서라도 밥은 먹을 수 있고 거지 노릇을 하더라도 입은 얻어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 눈으로 보아서는 허영의 생활이요. 정조 파는 생활인 카페 웨이트리스가 되어서 책상과 책상으로 웃옷을 헤치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밥이야 못 얻어먹을 리가 있느냐.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에라로서는 그럼직한 이유를 가졌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에라와 에라가 바라보는 에라는 물론 달랐다. 그는 자기의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눈물을 지었던 것이다. 양실 1. 에라를 실은 인력거는 황금전길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질 듯이 달아난다. 그의 생각은 그 바퀴보다도 더 빠르게 돌았다. 인력거를 편히 타고 이리로 저리로 쓸데없이 헤매고 다니는 자기가 우스웠다. 대체 이게 무슨 까닭이냐. 에라가 요렇게도 어리석었던가. 제 꾀에 제가 넘어가서 사랑 잃고 처신 떨어뜨리고 어찌되었든 어리석은 일이다. 필경은 끈아풀 말까지 듣게 되었구나. 사실 오늘 해온 것이 끈아풀 짓이 아니고 무엇이냐. 에라는 인력거 위에서 끈아풀 하고 몇 번이나 혼잣말로 중얼대는지 몰랐다. 또다시 에라의 신세도 말씀 아니다. 인제는 끈아풀 소리까지 듣게 되었구나 하는 조소가 한 길의 전차, 자동차, 우마차, 자전거 등 시끄러운 합창보다도 더 날카롭게 귀를 찌르는 것 같았다. 에라는 듣기 싫다는 것 같이 귀를 막았으나
맘에서 일어난 그 소리가 귀와 무슨 상관이 있을 것이냐. 밖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만큼 더 분명히 들릴 뿐이었다. 에라는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바로 옷을 갈아입고 자리에 몸을 던졌다. 며칠 동안 흥분한 상태를 계속한 까닭인지 자리에 누운 몸이 수백 길 위에 떠올랐는지 수십 길 땅 밑에 파묻혔었는지 알 수 없이 한갓 권태를 느꼈다. 거의 1시간 동안이나 지낸 뒤에 홍면우가 아무 말 없이 들어왔다. 에라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오늘도 아마 직무로 오셨나 봐요.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쓱 들어오시는 게 하고 웃는 얼굴을 지었으나 전과 같이 매잡고 생기가 들어 보이진 않았다. 바쁜 세상에 말 경제도 좀 해야지. 항상 그렇게 허물을 차리고 지낼 것이 무얼함. 이렇게 말하는 홍면우의 사색도 어쩐지 말씀이 아니다. 첫째, 대머리가 평일보다는 기름기가 도는 것 같고 들어간 눈이 더 깊어 보였다. 무슨 소식이나 들으셨어요? 에라는 홍면우가 앉기도 전에 묻는다. 소식이 무슨 소식? 대관절 급히 만나야 하겠다는 사건은 뭐야? 면우는 에라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온다. 큰일 났습디다. 에라 같은 사람은 평일에 아무 성명도 없는 이니까 이번 길에 한번 번쩍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지 모르지만 당신 일이 탈이에요. 아마 영의정이나 한 것 같이 호기를 부리시던 형사과장 지위도 내놓으셔야 될걸요. 어찌 그래? 까닭을 말해야지. 까닭은 간단하지요. 간단하다니? 이 세상에는 소위 비밀이란 아마 없나 봐요. 비밀이 없다니? 이번 사건을 벌써 알고 있는 이가 있겠지요. 누가 알아? 그럴 리가 있나? 면우는 다른 사람이 알 리가 없다고 부정은 하였으나 만일 이 일이 발각되면 자기의 지위란 우습게 될 것이다. 카페의 여자에게 침묵하여 필경은 여러 가지 파란을 일으켰다는 것도 남부끄러운 일이요. 더욱이 친누이 한경이가 설교 시국 표방 강도의 애인이었던 것은 큰 범인을 일부러 해외로 도망시켰다는 당국의 혐의를 면키 어려운 일이다. 이 비밀이 탄로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청천벽력이나 다름없었다. 양실 2. 홍면우는 속으로 캥기면서도 겉으로는 태연한 기색을 지어 보이며 그럴 리가 있나? 하고 거드름 빼는 화상이 몹시도 얄미웠다. 그리하여 에라는 웃음을 한편 볼에 넣고 말하였다. 그러기에 걱정이지요. 그럴 이치가 없는데 그러하니까 이상하단 말이지요. 에라의 애인이 또 하나 있는 게지. 홍면우는 농담 비슷하게 내던진 말이지만 에라는 그것을 농담으로 주었다가 그대로 던질 수 없었다. 뭐예요? 애인이 또 생겼다? 참으로 좋은 일이지요. 홍면우의 한 말이 전날 자기의 비밀을 일일이 철호에게 에라 내가 고자질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미로 에라의 귀를 찌른 까닭이다. 이건 다 농담이고 이번 사건을 알고 있다니가 누구야? 면우는 다시 정색을 한다. 세상에 비밀이 있는 줄 아셔요? 어림없다니. 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던가 모든 일이 눈 감고 야옹하는 셈이에요. 에라는 어디까지 자기의 음침한 구석을 알 사람이 누구이냐 하는 자신 있는 듯한 면우의 태도를 웃었다. 쥐고 새고 밤이고 낮이고 간에 아는 사람이 누구란 말이야. 알려주면 에라를 매수하듯 한번 매수해 보려고 그려져요? 그야 매수를 하든지 매수를 당하든지 간에 그것은 그때 보아야만 알 일이겠지. 알려주지도 않고 말이 무슨 말이람? 이 비밀은 물론 홍면우 한 사람에게 관계되는 일이 아니요.
에라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일이다. 첫째, 홍면우의 끈앞풀이 되었었던 그 여자라 하는 그 한 말만 해도 그가 사회에 얼굴을 번듯이 내놓지 못할 것이다. 허영심과 공명심이 상당히 있는 에라가 자기의 일생에 큰 관계가 있는 이번 사건의 탄로에 대하여 이와 같이 태어난가 하는 것은 홍면으로도 풀기 어려운 의문이었다. 에라는 다시 얼굴을 고쳐가지고 백마정에 갔다가 란짱에게 들은 말, 이틀 없는 동안에 웬 신사가 자주 찾아와서 에라를 찾던 것과 방금 전에 그 신사가 또 찾아와서 자기를 놀리고 갔다는 이야기를 대강대강 말하였다. 홍면우의 얼굴에도 얼마만큼 진심으로 무엇인지 생각하는 기색이 나타나며 그 신사를 만나볼 생각이 나서 그 신사가 또 오지나 않을까? 하고 물었다. 다시 오고 안 올 것을 내가 어찌 알겠소만 하는 태도로 보면 다시 만나보지 않을 것 같더군요. 아무리 에라 자신이 서로 못난 여자기로서니 다시 만나볼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무드무미하게 돌아갈 리가 없다고 에라는 생각하였었다. 그게 누굴까? 신문 기자가 아닙니까? 암만 해도 신문 기자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글쎄 철호의 동지는 아닌지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에라는 말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었으나 쓸데없는 말을 괜히 한 것이었다. 철호의 동지? 면우의 귀가 번쩍 뜨인 모양이다. 왜 또 좀 올가 넣어보시게요? 참말이야?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 면우는 딱지를 떼고 들어덤빈다. 철호의 동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을을 대중할 수가 없군. 이랬다 저랬다. 대중 있는 말만 하면 누가 좋아하게요. 지금까지 자기의 한 말을 대중하다가는 면우 당신은 큰 낭패요 하는 의미였다. 그자를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 좀 어려운 일인데요. 정 보려면 오늘부터 백마정 쿵 노릇을 좀 해보시지요. 면우는 이 말에 대답하지 않고 무엇을 잠깐 생각하더니 그러면 이렇게 할까? 하고 말을 꺼냈다. 양실 3. 오늘 밤이나 내일에는 그자가 필요없고 또 한 번 찾아올 것 같으니 에라가 어떠한 수단을 쓰든지 그자를 꼭 붙들어 놓고 곧 내게 통지를 하는 게 어때? 무슨 굉장한 지혜나 내시는 줄 알았더니 꾀라고 낸 것이 겨우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노? 그가 만일 안 오면 어떻게 하나요? 안 올 리가 없어. 나 시키는 대로 하구려. 와도 일을 모두 그르쳐 놓고 이곳을 좀 보려무나 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럴 리가 없어. 에라더러도 물론 자세한 말을 안 묻고 슬쩍 눈치만 보고 간 것을 보아도 짐작할 일이 아니야. 사람이 괜히 예민하게 구는그려. 누가 예민하게 굴어요. 한번 퍼진 말을 어떻게 거둬들이시려고 그러세요. 일이 다 글렀으니 면직 당하기 전에 어서 사직을 하시구려. 퇴직 금량이나 그거나 마저 찾으시게. 괜히 얼음얼음 덮어버리려 헛 애쓰지 말고요. 면직이 무슨 면직이람. 공무를 위해서 일을 처리하려다가 좀 실수하기도 예사지. 면우는 에라의 말이 한갓 빈정되기 위하여 빈정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아는 까닭에 많이 좀 불유쾌하였지만 자기의 공생애의 약점만은 그에게 보이기 싫어서 조금 엄격한 빛을 양미간에 발랐다. 그러나 에라에게는 이것이 더 우스웠다. 좀 실수? 말씀은 좋구려. 설교 강도 괴청년에게다 돈과 누이를 처매어서 소개장까지 써서 압록강을 곱게 건네보낸 것이 실수예요? 에라까지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우? 괜히 까불지 말고 그 청년 신사가 어떤인지 알아보기나 하자고. 글쎄 일이 다 어긋난 뒤에 만나면 무슨 소용이에요.
일이 틀리기 전에 어떻게 규정을 내야 할 게 아닙니까? 일이 다 어긋난 뒤라니 오늘이라도 신문에다가 된 소리 안 된 소리 짓걸어 놓으면 큰일이 아닌가요? 암만 해도 형사 가장의 운명이 다 된 것 같아요. 에라는 면우의 기색을 살핀다. 아니야. 그 청년이 에라에게 무슨 야심이 있는 게야. 그렇지 않으면 벌써 이 세상에 발표했겠지. 그대로 두었겠소. 에라도 산전수전 다 겪으니가 그렇게 예민하담. 한번 위협을 하는 게야. 눈치를 사람이 좀 잘 채야지. 눈치? 내가 야심이 있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형사과장 영감? 벼랑간에 이게 무슨 말이오? 면우는 조금 황망한 기색이 보인다. 그러니까 그 청년을 다시 포로로 만들어서 영감께다 바치라는 말씀인가요? 만일 처로 짝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2,000원으로 안 될걸요? 적어도 5,000원은 가져야 할걸요? 에라는 맨 처음부터 홍면후에 호위에 등을 대보려는 생각은 깨할 만큼도 없었다. 그러나 일이 이상스럽게 이리저리 얽히고 철호와 한경에게 곱다랗게 속은 분풀이를 할 생각에 하는 수 없이 그와 모든 것을 상의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면우의 하는 일에 대하여 비판할 이지조차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또다시 면우에게 이용을 당한다면 이용해볼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은 터이다. 이번에는 돈으로 해서는 안 돼. 수단으로 해야지. 수단? 내게는 돈 없이는 아무 수단도 쓸 수 없으니까요. 돈 안 쓰고 수단 잘 쓰는 명형사과장, 어디 수단을 써보십시오. 좌우간 에라가 수단을 쓰든지 내가 돈을 쓰든지 간에 어떠한 자인지 화상을 좀 보게 하란 말이야. 응? 나는 바쁘니 갈 테야. 그러고 봉천에는 벌써 전보로 수배해 놓았으니 금명간 소식을 알겠지. 홍면우는 벌떡 몸을 일으킨다.